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 문제를 개념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정경유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코너의 주인공이시죠. 개념 있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앞에 좀 순서가 좀 길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사라진 단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연설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22일에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보통 시정연설을 하고 나면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가, 키워드 분석을 이제 언론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뭐 경제, 그다음 공정, 특히 이번엔 공정이라는 단어가 뭐 무려 27번이나 쓰이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키워드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예년과 다르게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시정연설 하셨고 재작년에도 시정연설 하셨는데 그때 등장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최근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용직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또 사망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언급도 없었다. 이런 지적들은 많았는데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이 부분이 빠졌다. 이건 별로 다른 데서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걸 잡아내셨군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소득주도 성장론이 뭐 지금 야권 쪽에서는 이제 실패한 거 아니냐, 실패를 인정하라. 예. 뭐 이러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다그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 더욱 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란 단어에 좀 집중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사실상 실패한 걸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22일 시정연설이 있고 23일 날 국회 이제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숫자를 다 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시정연설에서 3차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2차례 언급을 했는데 왜 올해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조명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득주도 성장론 이걸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뭐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적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뭐 혁신 성장이라든가 뭐 공정사회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그거를 뭐 말을 바꾼 적은 없다. 네. 그러면서 추진은 하되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해부터 사실은 속도 조절론이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상태라고도 봐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뭐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여러 이제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뭐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또 최저임금 또 인상 율도 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약간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조절을 하고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정부 쪽에서는 보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게 보완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정도면 실패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보면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처음에 정책으로서 펼쳤던 전임 경제 관계자들도 대폭으로 물갈이가 됐고 네. 최근에는 여당이 친재벌 쪽, 친기업 쪽으로 움직이면서 당초 공약과는 이거 너무 엇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보완 중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다 청와대를 떠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하성 전 정책실장 청와대 떠났죠. 그리고 홍장표 경제수석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최초 이반자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분도 어찌됐건 뭐 좀 떠났어요 청와대를.
자, 그 이후부터 사실은 속도 조절에 좀 더 그 정부가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그런 그 행보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뭐 혁신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또 뭐 현대 공장이라 현대 연구소랄지 또 뭐 그 삼성 또 디스플레이 공장이랄지 이런 곳까지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건 뭐 정책 결국 이제 포기한 거다라고 지금 이제 규정을 지으면서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 반면에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쪽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 결국 그 노무현 정부처럼 다시 친재벌 정책으로 되돌아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너무 이 그 재벌 오너들하고의 접촉이 잦다. 이제 그런 지적을 지금 이제 하면서 또 여당하고 또 약간 실강이를 벌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처지가 지금 몰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나 여당에서 하고 있는 해명 그리고 앞으로의 뭐 한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만 네. 소득주도 성장론 정책 이 부분의 어떤 성공성 내지는 계속적인 추진성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 이미 검증은 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좀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는 차마 인정을 못하는 거죠. 차마 인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들,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또 뭐 안에서 좀 반론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좀 하락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보 정권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소득주도 성장론에 이렇게 좀 상징화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상징성이 사라져 버리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논란이 이제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의를 좀 하고 있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혁신 성장론을 우선으로 하되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보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좀 정책 믹스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조율을 하고 실제로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테마고 한데 뭐 조국 사태의 출혈이 너무 컸다고 할까요? 예, 모든 사건과 이슈 관심이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